자, 여러분이 ELW를 해나가면서 지킬 수 있는 건 12개월 똑같은 자금이요. 자, 지난 금요일 날 풋이 나온 만큼 연달아서 나와주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자금을 또 들어가고 그럴 수는 없고 그냥 비중대로만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월요일 날 또 하락을 할지 여부는 아직 몰라요. 금요일 날 정말 많은 곳이 다 휴장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자, 이게 다 휴장이에요. 전부 다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새벽부터의 야간 선물을 보긴 해야 되겠죠. 내일 이제 아침에 미리 무슨 ELW도 그러면 자 풋을 이제 월요일 날 보고 내일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내일 지수가 이제 밀리게 되면 자 매도를 좀 시작해야 되겠지만 풋을 당연히 많이. 근데 아직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환율은 11시까지 거래된 게 조금 평가 절상이 진행됐고 워낙 최근에 좀 많이 떨어져서 자, 그래서 월요일도 그냥 비중대로 여러분이 자 풋을 매도해야 돼가 해 나가야 되겠지만 수익이 안 나면 풋 매도하면 안 되겠죠.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건 자금을 조금 더 들어가 버릴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휴장 속에서 자 뭐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쪼그라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직은 등락이 지난달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자 지난달 같은 달이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보통 지난달처럼 등락이 한 달 내내 없다는 건 큰 등락 이후에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네. 자 지금은 큰 등락이 자 없는 상태에서 등락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조금 여러분이 콜풋이 다 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제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올려놓은 추가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것도 판단해서 보통 선배원분들은 다른 콜이나 풋을 조금씩 넣긴 하지만 선두 되시면 안 돼요. 조기 종료될 수 있는 상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풀지 않는 것들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미리 매수하시면 안 되고 전부 다 상품은 똑같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예약 매도도 걸어놓고 아침에 이제 예약 매도 문자 갈 테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자 이제 공개방송에서 오픈했던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평단을 낮추시면 힘들어지십니다. 그냥 그대로 원칙이 없는 매매는 없어요. 원칙이 없는 매매는 그냥 딱 분산 투자 성공풀이는 분산 투자 예약 매도. 왜냐면 이 채권 날짜란 게요. 며칠 날 오른다 이러면 뭘 여러분이 집 팔아서 넣어야죠. 며칠 날 오르는 게 아니라 채권의 약정의 날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산 투자를 하거든요. 채권의 날짜가 딱 며칠이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약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채 추가 발행 채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으면 순서대로 이제 움직임이 나올 테니까 한쪽에만 몰빵을 하시면 안 되고 주가가 좀 밀린다고 또 들어가거나 또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비중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 보실 때 나머지 자금은 월요일날 등락이 나오지 않으면 일부를 넣겠지만 단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금요일날 작은 풋이라도 움직였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번 달은 많아야 한 60 지금부터 등락이 안 나오면 조금씩 더 사드리기 때문에 60 정도 되지만 월요일날 등락이 나오면 일단은 이틀 정도의 풋이 나왔어도 매도를 조금 풋을 줄여야 됩니다. 풋 물량이 당연히 자 여러분이 한 번씩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콜백 들어가고 풋백 들어갔어요. 근데 등락이 나와서 얘가 팔아나가서 이게 정말 300만원 정도 엄청난 거 아니지만 얘는 50만원으로 줄었어요. 350잖아요. 얘를 팔아나가요. 비중이. 팔아나가서 한 70만원만 남겨졌다. 하지만 얘는 50이지만 이거 100이에요. 그러면 얘 비중이 틀린데 등락이 나왔으면 줄여가셔야죠.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 자 동률도 그냥 맞추셨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으면 금요일날 작게라도 30-40%라도 푸시 수익이 났다 그러면 물량을 줄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센 하락이 나온다. 647 있잖아요. 많은 물량은 아니어도 저 647이 센 거니까. 자 근데 등락이 나왔다고 물량을 그냥 동률까지는 모르지만
지수가 하락을 했다고 푸시 더 잡는 건 원칙에 어긋납니다. 등락이 나온 쪽.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지수가 그날 어떻게 되든 합성이 이렇게 안 나올 경우에 내 평단 미시거나 자 마이너스 40인데 콜이 플러스 30 나와요. 그러면 10% 정도는 그냥 매도하는 거예요. 평단 위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자 물론 만기 때는 평단 위도 어쩌든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오르는 쪽을 10% 20% 매도를 해야지 돼요. 가지고 있는 물량에서 100만원 갖고 있다 그러면 20만원 이상 매도를 그냥 습관적으로 해야 되지만 오르는 쪽이었으니까 왜냐면 그 다음날 지수가 이게 콜이고 이게 푸시다 반대로 갈 경우에 상승을 할 경우에 얘는 더디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요 정도에서 뭐 덜하지만 플러스 30 오를 때 얘는 올라갔던 게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0까지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올라가면요. 저가가 연달아 나오면 저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중 맞아놓은 대로만 그대로만 가져가십시오. ELW는 자 예전에는 무조건 콜풋 당연히 지금도 저희는 콜풋 양매수예요. 양매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지만 결론은 자금을 누가 똑같이 12개월을 넣냐예요. 자, 어느 달은 많았다 안 됩니다. 그냥 똑같은 자금을 여러분이 집어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았다 적었다가 아니라 이 중에 센 달이 있고 이 중에 덜 센 달이 있고 자 살짝 원금을 회수를 못하는 달이 있는데 살짝 원금을 회수를 못하는 달은 폭락하거나 폭등 이후에 모든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달이 아니었어요. 이날은 등락이 나왔지만 수익을 10배 정도 나는 구간인데 팔았으면 그걸로 만족을 해야지 다시 저가 풋을 들어가신 분들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야 뭐 3월 만기물부터 하기 시작해서 근데 4월 만기물이었죠. 3월 달에도 등락이 세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금에서의 플러스 알파가 있었죠. 30%에서 50% 정도. 4월은 등락이 없었는데 등락이 없으니까 가장 힘든 달이었는데 이거는 앞뒤로. 근데 어떻게 보면 4월이 등락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요. 5월장 때문이죠. 5월장 미국이 금리를 올리네 어쩌네. 자 그러면 여기서 금리를 당연히 미국이 0.5% 50bp를 올려요. 우린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미국이 올리는 구간에 그다지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리가 여파가 좀 이루어졌어도 그래서 지수가 밀렸어도 그냥 50bp 내 이렇게 언급을 하다가 50bp 밀려버리면 50bp 올려버리면 자 푸시 잠깐 나오고 말 뿐이지 연달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같은 구간에는 비중을 어떻게 잡으시던 수익난 쪽을 조금 줄여가는 게 가장 중요해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나 ELW 해야 된다고는 누구나 다 잘했을 때 아니요. 본인이 판단하셔야지 돼요. ELW는 주식보다 등락이 더 큽니다. 근데 막 올랐을 때 막 가슴이 뛰고 그냥 막 그럴 것 같다. 그러면 주식 팔아서 넣게 돼요. 안 돼요. 철저하게 중간에 자금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매매하는 자금을 그대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콜풋 양매수지만 지수를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풋만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콜을 잡았다 풋을 잡았다 이건 안 돼요. 저희는 양쪽 콜풋 50대 50으로 잡는데요. 수익 난 건 팔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높은 금액으로 잡아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달은 콜, 이달은 풋, 이달은 콜 이게 오히려 망한 지름길. 차라리 풋을 다 잡아버렸다. 이 중에 자 콜 들어갈 것까지 풋 다 잡았다. 망하고 이러다 세게 나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 셀 때 원에 풋이 한번 폭락을 할 때 지수가 폭락을 할 때 자 하지만 저희는 양매수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12개 달. 자 이달 매매하다가 이번 달에 한 2천만 원으로 하다가 50% 날렸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돈이 없어 200으로 던다. 자 그거 회복하기 힘듭니다. 물론 ELW가 1000% 이렇게 움직일 때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자금을 좀 넣었다 뺐다 하면서 진행할 때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기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조금 이렇게 지수가 빠지면서 풋이 나오기 시작한다. 근데 풋을 더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애초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제 판단들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ELW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매주 자금을 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어느 정도 늘려놓은 상태예요. 최대한 빨리 늘려놓는 게 지금은 좋습니다. 왜냐면 만기일 날까지 등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작은 등락에도 레버리지가 롤오버 돼요. 이 얘기는 등락이 롤오버 뒤로 계속 LP도 회수가 좀 덜 되는 구간이라, 그리고 등락 이후에 원금 수익금을 회수하고 나서 소액으로만 비중을 잡으셔야 됩니다. 진짜 저가를 튀면 또 그게 튀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프리미엄이 축소되는 시기가 아니라면 당월물을 일단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당월물을 한 달 물량을 빨리 잡으셔야지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목요일날 조금 더 들어갈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금요일날 이제 채우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여기 나오시잖아요. 5%는 오전장 시작 등락이 커서 수익이 날 때 초기에 5%요. 금요일날 샀던 풋이 그러면 월요일날 내일 장 시작하면서 플러스가 좀 진행이 되죠. 물량 좀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약 매도 금액 이외에 매도가 안 됐어도 미리 조금은 매도를 걸어 놓으셔야지 돼요. 아침장에 5% 빼는 것도 물론 등락이 크다 그러면 더 빼야 되겠지만 예약 매도를 우리가 다 해놨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평단가 계속 조금씩 평단가에다 자금 찌끔찌끔 넣는 거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나올 때 확실하게 나와야지. 평단가에 자금 찌끔찌끔 넣는 거 5원 뛰기 그것처럼 여러분 위험한 거 없습니다. 그냥 ELW는 크게 수익 나기 전까지는 내 원금 회수요. 이후에는 배팅에 들어가는 거죠. 저가로. 근데 그 전까지는 내 원금 회수가 아니 원금도 지켜내지 못하는데 평당 단타 5원 뛰기 하다가요 10만원 벌고 10만원 벌고 10만원 벌고 한 100만원으로 했더니 그 정도 10만원 정도 벌기는 10% 정도는 수익이 난데 10만원 벌고 10만원 그러다가 아 이거 잘 되네 해가지고 5원 뛰기 자 500만원 딱 들어갔는데 물렸네 홀로 단타 치다가요. 근데 붙잡을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밤새 비나이다 해야지 돼요. 지수 올라라. 자 미국 증시도 계속 봐야 되고 지금 휴장이었지만 그래서 자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갈지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수익 난 거 큰 등락이 반드시 저가로 줄이셔야 됩니다. 평단가 의식하시면 안 되고요. 등락이 나오지 않으면 양쪽이 마이너스일 경우 있어요. 근데 등락은 나왔습니다. 지금은 금요일 날은. 그래서 큰 등락 이유가 아니라면 기다려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난달이요. 등락이 사실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이런 달이 흔치 않는 거죠. 당연히 폭락을 좀 해야 되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구간에서 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러시아 문제가 이제 지금이 가장 부담스럽고 상승이나 하락시마다 수익난 쪽의 비중을 조금씩요. 내 평단 의식하지 말고 조금씩은 팔아 나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이 침묵의 구간을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등락이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침묵의 구간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락 이후에 골이 안 올라요. 왜냐면 LP가 이걸로 회수를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침묵의 구간에 여러분은 다시 저가에 풋을 사거나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콜을 사거나 우리가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한쪽으로 그냥 막 들어가게 되니까 그죠? 저희 그 ELW 지금 하시는 분이 이제 동시에 두 개를 하시는 분이 성풀만 하시는 분보다는 조금 늘었어요. 더 인원수가 많지만 그러더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풀은 어차피 채권 가격대로이기 때문에 회사채 추가 발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수가 밀리면 조금 더뎌질 수는 있어도 목표 금액이라는 게 있지만 하락할 때 여러분 ELW를 한다고 누구나 다 수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비중을 철저히 리딩대로 따라 하셔야 되고요. 또 예약 매도도 걸어 놓으셔야 돼요. 더 가서 물론 수익이 조금은 더 날 수 있어도 예약 매도로 안 걸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좀 빨리 팔렸네 하면 저가를 그러면 아닌데 하면 저가 조금 들어가는 게 낫죠. 10,000원짜리 ELW 예를 들면 ELW 700원짜리 진짜 등락이 나오는데 이거 가격이 높은 거일수록 지금 여기 보면 100.3이죠. 이건 수렴한 거예요. 자, 100.3이 수렴이 355보다 낮은 풋이요. 353.84잖아요. 수렴했잖아요. 페리티가 100.32. 자, 100이 바로 355 미만 바로인데 이미 수익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세게 수익이 나고 나서는 풋이 움직이고 나서는 높은 거 갖고 있는 100만 원어치 갖고 있느니 5만 원어치 그냥 저가 공략하세요. 길면
하락이 세면 얘가 움직이는 거고요. 아니면 1, 10%에 뭐 좌우될 거 아니고 조금 움직이면 지수가 아니면 어차피 100만 원 들어가 있느니 10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 들어가 있는 게 자 아니면 골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거고. 그래서 수익난 쪽에 더 집어넣는 게 아니라 수익난 쪽을 빼나가야 됩니다. ELW는. 그래서 월요일도 여러분이 수익난 쪽은 조금씩 매도를 해 나가셔야지 돼요. 지금 일단 아직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휴장을 하는 상태에서 오늘 오전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뭐 북한 문제, 중국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있었거든요. 미국의 금리를 올리는 문제부터 그러다 또 오늘 이제 오후부터는 중국이 규제를 좀 풀면서 자금 시장이 원활히 돌아가겠다라는 언급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콜을 그냥 양매수요. 콜풋을. 그래서 저희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지만 625는 매도가 됐고 높은 것과 낮은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정말 세면 하락을 세면 H625가 수익이 나는 거고 정말 세게 지수가 오른다 그러면 그 이외의 것들 저가들이 또 조금씩 움직일 테고 그래서 양쪽을 전부 다 보유하고 있으십시오. ELW는 어떻게 보면요. 작은 금액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서 보험이 아니라 작은 금액이요. 큰 금액은 절대로 안 되고 작은 금액으로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상승할 때 물론 성풀 올라가니까 좋아요. 하지만 또 상승할 때도 콜도 몇백 프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지수가 밀릴 경우에 ELW를 작은 금액으로 매매하시면 주식을 또 기다리기가 쉬우세요. 자, 그만큼 풋수익이 주식 대비 저가가 4배 이제 보통 4, 50배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매수를 꼭 해놓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이제 ELW 조금 질문 있으면 질문까지만 받고 그러면 내일 또 대응해야 되니까 마감을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올려주십시오. 참 그냥 오늘은 원래 약속된 거라 제가 방송을 열었지만 사실 대응이 없어요. 네. 644 풋은 42% 오르고 647 풋은 12% 내렸어요. 네. 거래량도 500만 주 이상 되고 3.54나 내렸는데 자, 그 이유는요. 덜 내렸기 때문에요. 저가는 저가라. 자, 이게 그러니까 지수가 밀리긴 밀렸는데 그날 풋이 별로 세게 안 나온 거예요. 왜냐면 당월물 시작 초입이라서요. 당월물 시작 초입이라서 이 정도는 뭐 7분은 정말 잘하셨어요. 당월물 시작 초입이다. 아직까지는. 자, 이게 더 세서 하락을 하면 자, 얘가 이제는 42%가 아니라 얘가 60, 70%가 나와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질문 정말 잘하셨는데요. 골이 마이너스 60이요. 근데 풋이 한 170 정도 나왔어요. 170%. 근데 풋이 더 움직여요. 200%. 얘가 65%. 마이너스가 하지만 99까지입니다. 얘가 한 250% 정도 나온다. 그래서 머뭇머뭇한다. 그러면 얘 67 갔다가 다시 줄어듭니다. 왜냐면 마이너스가 99라서 하락이 점점 덜 이대로 얘 간다고 막 더 빠진 게 아니라 어차피 하락은 99라서요. 그리고 요게 지금 75로 자 당월물 초입에 등락이 덜 나왔기 때문에 자 저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또 공급도 덜 했고 LP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자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이제 647은 갖고 있는 이유가 제가 그래서 647을 갖고 있는 거예요. 647은 또 하나 7호 얘 100원 정도였잖아요. 647 근데 이날 움직이는 걸로 봐도 647 등락이는 걸로 봐도 전날 자 85원 대비 자 상승폭이 100원일 때도 엄청 큰 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상승을 딴 것보다 하락이 좀 작아서 하지만 마이너스 2% 되면 더 움직입니다. 네 너무 적게 근데 지난번에 그 33풋 기억나시죠? 필리아님 그것도 전날 엄청 적게 풀었어요. 얘가 시장에. 그러니까 하지만
적게 풀었어도 좀 하락이 한 2% 나와버리면 얘가 튀겠지만 이건 LP가 쥐고 있는 게 있으니까 등락이 LP가 손에 쥐인 게 쥐일수록 등락이 작습니다. 그리고 줄 세우기가 안 나왔어요. 원래는 그렇게 안 되고요. 얘가 지금 644가 많이 나왔다 그러지만 이 정도 등락이 아니에요. 등락은 줄 세우기가 나야지. 자, 이건 아니고 이렇게 등락이 나와야 돼요. 저가가 이렇게. 근데 이거는 요 정도의 등락이 가격이 쌀수록 더 등락폭. 이건 정말 하락을 해야지. 근데 시장이 덜 푼 것도 있지만 당월물 금요일 초입이라 또 시장이 덜 푼 것도 있지만 금요일 초입이라 또 등락도 너무 작았어요. 그죠? 시장의 왜곡. 근데 이번에 시장의 왜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33 지난달에 33풋 30% 먼저 풀었는데 315네요. 더 많이 매도하고 싶었지만 그냥 자 나머지는 배팅으로 가본 거였는데 33풋이 혼자 예를 들면 그게 94였다 그러면 92보다 훨씬 가격이 훨씬 높았어요. 이번에도 그런 영향은 있지만 조기 종료인 상품만 조금 막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락이 나오면 더 세게 나오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 정도 등락은 등락이 아니에요. 자, 연학동님 질문이나 또 필릴리아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거죠. 시장이 덜 그러니까 LP가 쥐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등락이 적습니다. 자, 하지만 요거 얘가 LP가 시장이 66이니까 다른 것보다 덜 갖고 있어서 등락이 셀 거라고 생각하지만 금액이 또 이렇게 높은 애들은 지금 이게 이래서 그렇지 여기서 한 900원, 1000원, 800원 이렇게 돼버리면 800원대 이렇게 되면 매도를 할게요. 700원이 아니라 500원짜리 이렇게 있어요. 이미 LP가 회수를 어느 정도 해버리니까. 자, 그래서 정말 셀 때는 저가를 일부는 들어가고 위에 건 싹 팔아버려야 되지만 금요일날 뭐 센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그냥 생각 같아서는 콜로 며칠 나와버리던지 아니면 월요일날 저희가 주수가 또 조금 밀려버리면 좋겠지만 휴장을 했기 때문에 전혀 알 수는 없고 근데 휴장을 해서 그런지 환율은 마지막에 조금 평가 절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제 미국 채권이랑을 봐야 되겠죠. 미국도 지금은 금리가 이제 무지막지하게 올라가서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자, 미국 금리도 곧 3% 육박하게 생겼어요. 얘네도 8시까지밖에. 자, 왜냐면 이날 밤에 휴장이었거든요. 2.8에 육박을 해버려서 자, 우리는 3%대예요. 다 조금 낮춰는 놨습니다. 3%를 넘어가다가 목요일날 좀 낮춰놨었거든요. 금리를 다 3%에 육박했는데 얘도 근데 이미 10년물이 3.29 자 올라가는 게 이제 3.32에서 이렇게 등락폭이 훨씬 10년물이 커지는데 월요일날 채권 발행이 나오는데 월요일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 이거 채권이 마이너스라는 거는요. 환율의 환차손이 세지면 하락이고요. 환차손이 약하면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데 이 파란색 B차익 요거 보이시죠? 여기서 바스켓을 구성해서 들어와요. 자, 그리고 지금 베이시스는 백워데이션이 진행됐어요. 백워데이션이라는 건 이게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353.84죠? 그리고 이게 선물 지수예요. 자, 얘가 더 낮죠? 백워데이션이에요. 즉 백워데이션이니까 월요일날 얘가 청산을 걸면 자, 콘텐코가 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게 월요일날 10년물 채권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서 시작해도 빠지고 빠져서 시작하더라도 더 얘는 더 하락해요. 바로 10년물 채권 금리를 가장 많이 올리는 우리의 자 바로 시장금리에 적용을 하는 채권입니다. 작용을 하는 그래서 저 10년물 채권의 물가지수가 우리의 인플레이션 지수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더 근데
월요일날 시작하자마자 채권이 마이너스가 계속 진행이 돼요. 환율 평가 절하가 커진다 그러면 폭락이요. 그러면 뭐 글로벌도 봐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 그렇게 빠지냐고요? 아니요. 이제 채권 입찰에 있어서 응찰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낙찰가가 나오긴데 자 그렇게 하락을 하다가 환율이 환차 이익이 생기기 시작하면 지수가 들어 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어찌됐건 아침에 채권이 플러스였던 게 좋지 아침부터 채권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애매모호하기는 해요. 이익절을 안 해버리는데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폭락이요. 그래서 아침에 채권을 잘 매도하게 해줘야지만 이익절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 자금이 환율이 평가절상일 때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주식시장이 경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자, 그리고 요 정도의 이제 왜곡은 좀 생길 수 있는 거고, 이건 등락도 안 나온 거고요.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어저께도 여러분 금요일날 이제 거래하실 때 우리가 일부 콜을 잡았을 때도 그렇고, 저희는 이날, 자, 품 매도하고 나서 요 콜도 잡았었거든요. 자, 품 매도 이후에 이제 95원에 잡았는데 100원, 105원까지 이제 매도가 됐고 90원에 잡으신 분들은 100원에 매도가 됐고 두 칸 위로만 자 비중을 잡아서 한 것처럼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10년물 채권이 있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채권을 매도할 기회를 줘야지 돼요. 오전에 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려면 이 파란색이 얘가 프로그램으로 막 종목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얘가 플러스로 진행이 돼야지 됩니다. 그러면 자 주식시장이 근데 그걸 진행을 하려면 환율이 일단 평가절상이 돼야지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을 때는 지난주보다는 훨씬 ELW가 조금 편하게 움직이니까요. 양매수 전략 속에서 수익 나는 쪽을 팔아가고 그 이후에 폭등은 우연히 나오는 거지 비나이다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성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짠. 코로나 때 여러분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 사실 지금은 우리가 러시아 전쟁이나 다 아는 거지만 코로나 때 팬데믹은 전혀 모르는 거였어요. 그 순간에는. 자, 우리가 이런 전염병을 세계적인 전염병을 경험해 봤나요? 안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하락을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이겨낸 상태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충분히 회수를 해야 되는 구간에 이제 금리를 올리려는 구간에 좋은 인플레이션이었죠. 경기가 차라리 나아지니까 러시아 문제가 터져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냐 마냐인데 러시아가 전쟁을 오래 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근데 또 익숙함이라는 게 있으니까 금리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러시아가 자, 전쟁을 마감을 한다 그런 뉘앙스를 보인다 그러면 자, 금리는 또 순식간에 시장은 안정화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주식은 주식대로 여러분이 예약 매도 분산 투자 더 해야지 돼요. 하시고 자, ELW는 지수가 근데 ELW가 꼭 푼맨만 있으셔는 안 됩니다. 콜도 수익이 나요. 양매수로 오른쪽만 팔아나가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한쪽이 꽉 나버리는 거예요. 꽉 나고 한쪽이 1000% 움직여버리는 게 제일 낫죠. 방향이 여러 날까지. 아직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제가 아침에 8시 45분에는 여러분이 예약 매도가 가게 됩니다. 자, 이미 알려드린 금액으로 지금 예약 매도 안 한 거는 하나만 예약 매도를 지금 안 걸어놨어요. 높게 움직일 때까지 가져가려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침에 예약 매도 걸어놓으세요 하고 문자가 가면 여러분 알려드렸던 금액대로 예약 매도로 걸어놓으시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금요일 날도 예약 매도 가격으로 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놓으시면 수익이 자 야무지게 날 거니까 지난달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시장에 공급을 많이는 안 한 상태죠. 지금 이 정도면 뭐 시장에 공급을 안 한 거예요. 자, 지난달은 훨씬 더 공급을 많이 했지만 이번 공급을 덜 한 것 치고서는 원활하게 움직임이 나오니까 너무 높은 콜, 너무 낮은 풋이 아니라 자, 상품이 많아요. 하지만 상품이 조기 종료 있습니다. 필리아님 이번에 조금 이제 매매하는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게 있죠. 여러분들 필리아님은 눈치를 채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달에는 특히 숫자가 없는 콜과 풋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숫자가 없는 ELW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콜과 풋 손대시면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움직였을 때 조기 종료 사인이 아니어도 거래가 안 될 수 있어요. 숫자가 반드시 있는 콜이랑 풋, 그리고 숫자가 있어도 제가 거래하지 않는 관심 종목에 올려놓지 않은 콜과 풋도 손대시면 안 됩니다. 걔도 아니라고 발뺌을 할 수 없을 만큼 거래가 확연하게 그 종목만 거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가 이번에 갭을 벌리면서 시장에 내놓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손대시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상품 안에서만 그대로 리딩대로 사시고 예약매도 걸어 놓으셔야지 돼요. 지난 우리가 해서 그쵸 여기 필리아님 올려주시는 글처럼 2,000원이 돼도 200원에 못 파는 상태,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요. 2,000원 돼도 200원에도 못 팔게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뭔지 꼭 생각해서. 여기 얘는 그나마 괜찮아요. 아직까지 뭐 그런 상황은 보이시죠? 800원이 되는데 시장이 똑같은 거여도 숫자여도 위에 1,000원짜리는 오히려 나아요. 찌끔찌끔. 그래서 여기 몇 개나 내놓겠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가 거래를 안 하는 거는 이렇게 돼버려요. 중간에. 근데 요 두 개를 제외한 9위부터는 거래 700원에 다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려놓은 거, 제가 관심 종목에 올려놓은 콜풋 이외에는 손도 대시면 안 돼요. 보이지만 800원 29%가 올라가도 불과 우리가 거래했던 9위풋보다 하나밖에 안 높은 거예요. 우리 9위풋 갖고 있었잖아요. 그거보다 뭐 하나밖에 안 높은 건데 이렇게 거래됩니다. 손 대시면 안 돼요. 조기 종료 대상들 암암리에 많이 거래됩니다. 손도 대시면 안 돼요. 빌릴리아님이 쓰셨던 2,000원 이대로 팔지 않으면 안 됩니다. 팔아나가야지 돼요. 얘 1,000만원어치 갖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팔고 차라리 저가를 그냥 1,000만원짜리 100만원이 1,000만원 돼도 소용없어요. 못 팔아요. 수익 날 때마다 팔고, 수익 난 걸 다가 아니라 일부를. 100만원은 2, 30만원어치 더 밑에 거, 걔가 또 뜨면 10만원어치 밑에 거, 이런 식으로 잡아가야 되니까 안 팔면 안 돼요. 나중에 보면 못 팔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모르게 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항상 팔아나가십시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겠는데요. 여러분, 주식은 성풀은 분산 투자예요. 채권의 정확한 날짜는 최대 주주조차 몰라요. 하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정해놓은 날짜가 있지만 그 날짜에서 살짝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분기에 이자 지급 2표채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다 분산 투자해서 예약매도 걸어 놓으십시오. 이제 내일 우리도 시장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ELW는 12개월 똑같은 금액으로 하시면 수익 납니다. 근데 수익금을 넣어서도 안 돼요. 복리수익이란 성풀하고 틀립니다.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